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우리 저 텐션 끌어올려가지고 오늘 하려는데 박평님은 너무 우아하게 박평 박혜진입니다. 너무 가라앉아 있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힘들어요? 너무 아니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는 박평이야말로 진짜 펀딩 실패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지금. 아니에요. 너무 바쁜데 또 박평이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리 때문에 이거 중간에 나 바쁘니까 더 이상 참여 못하겠다 할 수도 없고. 조금 조용하게 했기로써니 이렇게. 사실 박평은 이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할 만한 이유가. 진짜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의리로 아니면 우리가 해코지 할까봐 계속하는 거잖아요. 하나쯤 이유 없이 뭔가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거는 진실이구나. 그냥 좋아서 하는 그러니까 거죠. 네. 왜 하는지 박평도 잘 모르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책을 그냥 읽는 것처럼. 이게 네. 내가 알기로 박평이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적인 박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지어 본인이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나와서 한참 떠들고 그리고 또 막 아저씨 2명이 되게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인사하자마자 텐션이 떨어졌다는 둥. 구박해 막 어렵게 왔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박평이 좀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 저 간만에 네. 박평 책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박평 책으로 방송을 하는 데다가 지금 시즌5 펀딩 문을 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펀딩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벌써 막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마음이 아팠어요. 뭐? 혼비님이랑 했던 방송을 듣고 나서 이 양반들은 펀딩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왜? 너무 영혼이 없다. 펀딩 안내에도 영혼이 없고 뭐 펀딩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도 영혼이 없고 간절하지 않다. 간절하지 않다. 절박해하죠. 그래서 뭔가 펀딩 아마 그러문녀님께서 올리신 것 같은데 뭔가 펀딩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 양반들이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실패를 우울해졌다. YG와 JYP는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마음 한편 아주 작은 구석에는 고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죠. 쭉 있죠. JYP는 마음 한켠에 한 구석이 아니죠. 가운데. 한가운데. 한가운데는 아니고요. 저 구석에 약간. 구석에 한 서너 칸 정도. 아니 서너 칸까지는 아니고 한 2칸 있다고 합시다. 2칸. 2칸 정도 있지만 나머지 98칸은 계속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네, 저는 99칸입니다. 네. 한 칸은 있구나 그래도. YG도. 전 100칸입니다. 100칸. 100칸? 네. 100칸이 계속 하고 싶다? 네, 계속 해야죠. 진짜? 그럼요. 영혼 없이. 아니에요. 영혼 없이 100칸입니다. 저는. 아니요, 제 영혼 100칸. 네. 꼭 돼야죠. 오늘 자기 책 한다고 저렇게 100칸이라고 해주는 거지 지금. 지금 이런 방송 또 없죠. 제세 찍었대요. 찍어야 이 엄파를 했어요. 이제 3세 찍어야 되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제세 들어갔군요. 들어간대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언젠간 들어가겠죠. 네. 들어갈 예정이다. 들어갈 예정. 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간다고 하겠죠. 견적받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오늘 하는 박평의 책은 그래서 펀딩 얘기는 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펀딩 얘기 더 펀딩 해야죠. 얘기요? 뭐 더 해야 그리고 되지? 여기 댓글도 2개 지금. 요거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네. 돼요. 햇살 고현님. 작년에 책걸상 시즌5를 위한 적금을 들었는데 오늘이 만기네요. 총알이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책걸상 시즌6를 위한 적금을 또 들었습니다. 요즘 붕어빵이랑 군고구마 나오던데 작년에 붕어빵이랑 군고구마 사주신다던 YG님이 생각나네요. 언제쯤 사주시려나? 일단 적금을 타셨으면 한 1,000만 원 타셨겠네? 한 1년 동안 무슨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시겠죠. 한 100만 원? 아니 지금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뜸. 아, 그래도 적금 얼마냐는 하셔야 거로. 돼요. 지금 붕어빵, 군고구마. 그 YG. 시즌 6를 위한 적금을 벌써 드셨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요. 붕어빵 군고구마는 뭡니까? 독지가 카페에서 이제 댓글로 YG가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왜 안 지켜? 아니 근데 붕어빵 군고구마를 뭔가 기프티콘 같은 걸로 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군고구마는 저 이마트 이런 데서 팔지 않나? 아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제가 사드렸을 수 있을 거라고 붕어빵도 생각합니다. 햇살고요님 전화번호를 몰라요.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햇살고요님 저한테 그게 뭐 아직 번호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붕어빵을 빙자해서? DM으로 전화번호 좀 주시면 제가 특이한 방법인데.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로 제가 붕어빵 사드릴 테니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작업입니까 이거? 네. 다음 어쨌든 햇살고요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햇살고요님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펀딩 딱 시작한 날 아무도 우리가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햇살고요님이 제일 먼저 메시지를 텀블벅 측으로 받으신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펀딩이 시작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게 이제 약간의 실수라면 실수인데 저희가 이제 날짜를 맞춰서 아침 10시에 방송이 올라가는 그 거기에다가 펀딩 시작했다 오늘부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텀블벅에 펀딩 열리는 거는 아침 9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1시간 먼저 열린 1시간 거군요. 먼저 열린 거지. 아니 그래서 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이 나온 게 안 말한다. 이제 아예 말도 안 하는 거냐. 아 고양이 설 나왔던데요. 책걸상은 도도하다. 고양이 같은 인간들이다. 책걸상 고양이 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알리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펀딩을 실패하게끔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 맞아, 빌메일을 또 좀 제공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잘못했네. 네. 어쨌든 햇살고요님께서 또 독지가 카페에 알리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10시 방송 전에 또 네, 9시부터 후원을 10시 사이 1시간 동안에만 한 몇백만 원 들어왔죠. 네.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날 반응은 괜찮았는데 네, 첫 주에 뭐 그 지난번에도 첫 주, 둘째 주까지 신나게 올라가다가 이제 둘째 주에 이게 약간 정체가 되어가지고 뭐 글 쓰시고 근데 그 YG가 눈물에 호소문 같은 거 쓰시고 근데 올해는 펀딩 기간이 짧습니다. 작년에 한 20일인가 했는데 너무 매일 확인하기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지금 16일인가로 줄였거든요. 맞아요, 줄였어요. 한 주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YG 눈물의 호소문 빨리 써야 돼. 아직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빨리 써. 지금 녹음하고 바로 써야 돼. 네, 그리고 우리는 시즌 5를 계속할 마음이 있어요. 여기 지금 300칸의 마음 중에 세 사람 277칸. 97칸. 아, 맞다. 297칸. 300칸에서 3칸만 빼야지. 297칸. 네. 297칸이나 있습니다. 네. 고양이처럼 펀딩 시작해서 죄송합니다만 할 마음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책 땡땡땡땡님? 네, 책님께서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9.17 모임은 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학회 발표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나저나 오랜만에 인터넷 서점 구경하는데 박혜진 평론가의 새 책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출간 당일 발견하게 되어 냉큼 구입했습니다.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걸상에서 다뤘던 몇몇 작품이 눈에 보여 반가웠습니다. 독자들의 좋은 반응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단 면역보다 그 박평의 책이 먼저 나왔죠. 지금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니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네요. 네. 그 집단 면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된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법한 분위기긴 한데 아니,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은 된 것이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딱 애매하죠?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가 애매한. 그 오미크론 그 BA 뭐 5 참 어려운데 아무튼 뭐 과학 전문 기자 옆에 계시니까 아마 말 잘해줄 것 같은데 이 이가 백신 나오면 맞아야 되는 거죠?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그 정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60세 이상의 보통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이라면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면 가능하면 꼭 하는 게 좋다. 그리고 6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백신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어제 질병관리청장님 맞으셨던 백신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 5, 6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이 있거든요. 그걸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가 백신입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이가 백신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나 이가 백신도 있고 화이자에는 두 종류의 이가 백신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국산 백신도 접종할 수 있고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5가지나 되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YG는 뭐 맞으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말하는 거. 그러니까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 5, 6에 대응하도록 만든 가장 최근에 나온 개량 백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11월 14일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약해서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백신을 접종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백신으로. 어지럽네요. 정리됐나요? 뭐 된 걸로 합시다. 네네. 저는 뭐 일단 4차까지 맞았으니까 일단 좀 짱을 보고. 아직 그러면은 저 개량 백신이나 뭐 저 오미크론 특화된 거는 아직 안 맞았죠. 저도 아직 접종 안 했는데 4차 맞은 지 이제 한 2달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조금 추이를 보다가 접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평 얘기해도 되나요? 네. YG 얘기도 하나 더 할 게 남지 않았습니까? 저요? 네. 제가 요즘 저 나름 화제의 인물이잖아요. 제 본캐가 사고 친 거예요. TBS 너무 흥미로워요. 사장 네, 공모 선언, 출마 선언을 출마 하셨지 선언. 않습니까? 네, 했죠. 제가. 진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가능성은 낮죠. 네. 다행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네. 진실을 알고 있다니. 네,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능성이 낮습니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낮다. 네, 낮다. 왜냐하면은 그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을 해야 하는 매우 사람인데, 낮거나 없지 않고 낮은 이유는 뭡니까? 또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경쟁력이 있네요. 뚜렷한 경쟁자가 없으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또렷한 경쟁자가 안 보이는 게 이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닐까.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일하는 공장을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뉴스에도 자주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바뀌신 분들이라면 저기 사장으로 가봤자 별로 좋은 꼴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렷한 경쟁자가 안 보이는 건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또렷한 경쟁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임명을 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강량구 기자가 과연 뭐 TBS 대표로 적합한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제가 자격이 넘치더라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자격이 안 돼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판이기 때문에 완전 시장 마음인가요? 완전히 시장 마음이죠. 근데 그 공모 절차 원래 관심 전혀 없었는데 YG가 페이스북에 출사표 던지는 바람에 절차를 좀 읽어봤더니 최종 2명인가 이렇게 이름을 올려야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는 그 2명 중에 원래 안 들어가면은 시장이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였잖아요. 저는 2명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왜냐, 또렷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나요? 그 나머지 한 명은 흐릿한 누구예요? 경쟁자도 없나요? 아니, 흐릿한 경쟁자도 안 보입니다, 사실. 나도 할까 그냥 그러면? 여기보다는 월급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도? 큰 방송사 사장인데? 해보시던가요? 가만 있어봐. YG가 지금 저널리스트 경력 한 20년 됐죠? 20년 됐습니다. 난 23년 차인데? 지금 가장 텐션 높은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 아무도 없으면
내가 YG를 이길 수 있나 근데? 주변인들 반응은 어때요? 아 제가 이게 진짜 너무 그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제 사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사내 인사가 그것도 뭐 한 중간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사장에 나서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게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다들 어째 뭐야 약간 이 구역에 미친 X 보는 듯한 약간 그런 시선들이 좀 많고요. 찐이다 약간. 아 그건 약간 좀 부담스럽고 한편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밖으로 좀 시야를 딱 돌려보면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어하세요. 재밌어한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재밌어하세요. 그러니까 유쾌하시고 재밌어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분들이 진짜 무슨 100만 년 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소식을 들었다 혹은 뭐 페이스북에 올린 출사표를 읽었다 하시면서 올해 들은 소식 중에서 제일 많이 웃으면서 유쾌했다. 아 웃으면서 유쾌했다. 이것도 다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지만은 거죠. 하지만은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재밌어요. 그래 재밌다. 그리고 그래 이게 이거 말이 아예 안 되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느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허경영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고요. 아닌 걸로. 네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많은 분들을 참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주의 뉴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람? 일단 놀라는데 그 불쾌함도 없고 여기에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흔히 우리가 놀라면은 되게 약간 눈살을 찌푸리거나 아니면 약간 좀 너무 비극이어가지고 막 슬프거나 막 그런 게 요즘에 흔한데 그러지 정말 않잖아요. 순수하게 흥미진진하다. 추이가 주목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결과가 안 좋다고 해도 그 강양구란 사람이 스스로 뭐 멋쩍어 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처럼 공탁금 이런 거 막 걸었다가 몇 % 이상 득표 못하면 그냥 없어지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것도 없어요. 돈도 안 드네? 네, 유일하게 이제 유일하게 저한테 마이너스가 뭐냐면 안 됐을 때 약간의 멋쩍음 그리고 근데 중간중간에 막 또 귀찮다고 하면 좀 그렇고 성의 있게 준비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구성으로 모아놓은 서울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100명 정도를 모아놓은 다음에 공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저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어쨌든 이 자리는 이제 그 책걸상 이제 국회 와이즈로 지금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진심으로. 그래도 한 1,000만 원이라도 공탁금을 걸었으면 더 진심을 느꼈을 내 텐데. 눈에 불을 켰겠죠. 그때는. 돈이 안 든다니까 진심이 약간은 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은 제가 순식간에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관심 없고 혹시라도 되면 그럼 책걸상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책걸상은 밤에 하는 거야? 아니 그거랑 상관없는데 제가 왜 안 합니까? 그건 강량구 기자가 하는 거고 책걸상은 YG가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거기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유야 저 사장 되면은 책걸상 이런 거 TBS에 집중해야지 계속 할 거야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아니 경찰청장도 보니까 캠핑도 가시고 그러더만요. 책걸상이 캠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대표도 중간에 책도 읽고 그리고 자신이 읽은 책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저는 방송사 사장이 책 팟캐스트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되게 뉴스고 화제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걸상 청취자는 아무래도 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책걸상을 TBS에 편성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 이해충돌로 큰일 날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까요? 얘기 많이 한 거 사전 같은데. 공정에 근황 토크. 근황이 너무 많아. 아 근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그것을 보았어. 언제 봐요? 전 정말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할 책이 이제 그것을 보았어 아닙니까? 제가 이 드립을 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할 책은 이제 그것을 보았어. JYP는 어제 그것을 보았어. 어제 봤어요? 어제 넷플릭스에서 영화 그것을 봤어. 아 영화 그거. 어쩌죠? 그 스티븐 킹 원작의 그것? 정말 내가 안 좋아하는 계열의 진짜 재미없었는데 그거 재밌잖아요. 그거. 재미없던데? 그러니까 이 드립을 치기 위해서 끝까지 봤어.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스티븐 킹 소설도 그렇고 당연히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정말 JYP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완전 계열인데 싫어하는. 어쨌든 그것을 보았어. 어제 그것을 보았어. 이 드립을 하려고. 이 드립을 하려고. 희극인이세요? 이렇게 진심이야. 자, 실제로 이 박혜진의 엔딩 노트 책은 이미 오래전에 봤습니다. 꽤 됐죠. 책이 나온 지. 근데 어제 그것을 보았어. 그 드립하려고. 그 드립하려고 어제 정말 스티븐 킹 영화를 봤습니다. 그것도 평일날. 평일날. 네. 존경합니다. 장하시네요. 재미없습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은 뭐 안 봤지만 그것 영화 그것 재미없어요. 하지만 그 스티븐 킹의 원작 그것은 나름대로 마니아가 있는 고전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하는 걸로 하죠. 네. 이제 그것을 보았어. 박혜진의 엔딩 노트라는 부제가 붙어있고 난다에서 나왔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문제작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혜진이라는 저자를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죠? 이제 저는 몰랐지만 이게 무슨 경제지에 연재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론처럼 딱 각 잡고 이렇게 어렵게 막 우아하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볍게 캐주얼하게 짧게 쓰는 글도 잘 쓰는구나. 오.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약하게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진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연재를 지금은 그만뒀나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았어 2도 한 2, 3년 지나면 또 나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연재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아직 지면이 있어서 컨셉은 하고 그대로 있어요. 엔딩 노트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한국 작품들, 한국 고전이라든지 쪽으로 폭을 좀 넓혀 볼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시다니까 요 책에도 이제 대부분은 책인데 특히 장편이 많고 가끔 이제 단편집 나오고 단편도 하나 있고 뭐 몇 개 있고 했는데 영화나 드라마도 가끔 드물게 있어요. 나오잖아요. 네. 그 비중을 조금 늘리면 대중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이제 잡지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냥 책으로 좀 이제 제한해 달라는 이제 주최 측의 요청이 컨텐츠가 있었죠. 중복되면 안 된다기보다 그 영화 이야기를 쓰는 분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비교되니까. 쓰면은 뭐 실어줄 텐데 왜냐하면 지면이 펑크나니까. 마감 시간에 딱 보내. 그러면 헐 이러면서 어쩔 것이요. 좀 일찍 보내면 다시 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보내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마감 시간에 마감 시간에 딱 그냥 받게 이렇게 마감 딱 시간 하면 지나서 보내. 나쁜 사람들 마감 시간 지나서 보내면 돼.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싣고 있어요? 이코노미 조선. 이코노미 조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라스트 레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라스트 레터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책도 있잖아요. 있고, 책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음, 약간 책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약간 책의 엔딩, 책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잖아요. 책의 맞아요. 엔딩, 영화의 엔딩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 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스트 레터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사례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한 작품의 끝이 아니라 정말 끝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모아서 쓸 수 있으면 아마 훨씬 더 이제 끝이라는 걸 사유하기엔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찾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라스트 레터나 아니면 여기 샤갈이 그린 마지막 그림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그 한 예술가가 딱 마침표를 찍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건져 올릴 수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죠. 네. 저는 그래서 그 라스트 레터를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후보작 중에서 저는 이제 엔딩 노트 컨셉의 책들을 그 박평이 계속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독자로서의 마음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 파워 오브 독. 아 맞아요. 파워 오브 독도 약간 처음과 끝이 좀 인상적인 소설인데다가 영화도 있으니까 그렇죠. 같이 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견들을 받아봐야 되겠어요. 인상적인 그 마지막 장면들이 있는 맞아요. 작품들. 그 52편인데 이거 2년 동안 격주로 연재한 거를 그냥 다 실은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연재해서 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원고를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보냈을 때는 한 40편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원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성격이 다크한데 계속 다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들이 좀 전환되는 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편집자가. 그래서 글을 좀 더 써달라. 그러니까 50편 정도로. 그래서 시간을 더 보내면서 글을 더 쓴 거고 빠진 글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연재되지 않고 책에만 실린 글도 있어요? 책에만 실린 글은 없죠. 아우트로 같은 경우 뭐 이제 이런 걸 빼면 연재된 걸 다 수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40편으로 책을 엮으려고 하다가 좀 다른 성격의 글들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출간 시점을 좀 늦추더라도 좀 더 편수를 늘려가지고 맞아요. 책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 제안을 그렇죠.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는 아예 52편에 맞추면 좋겠다. 1년이 52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1년이 52주라서 한 주에 한 편 이런 컨셉으로 좀 맞췄나?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맞춰서 더 써서 더 넣은 거죠. 이런 생각했었고 이제 그럴 거면은 편집 장치에 좀 넣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캘린더도 넣고. 캘린더도 좀 넣고 상품으로 약간 좀 그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잠시 했어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았겠네요. 아니 이거 그러면 10,000부 이상 팔려야 되겠네. 나 팔려야 그래서 이제 돼요. 10,000부 기념 에디션 나와요. 에디션 나와서 약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좀 이렇게 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달력도 해서 이제 주별로 이렇게 책도 이렇게 배치하고. 출마하시더니 되게 기획력들이. 난 반댈세. 아니 왜 계절 감각 없고 그건 맞아요. 완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크하면서 읽은 것들 확인하면서. 근데 이게 그 스포일러 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읽은 책들 읽고 안 읽은 책들은 좀 뒤에 놔두고 그렇게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스포일러는 거의 없어요. 아 그쵸. 거의 없어요. 읽어도 마지막 몇 문장을 본다고 해서 맞아요. 글의 내용을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뜻밖에도 굉장히 이건 책걸상에서 박평이 습득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표정 엄청 진지하고 드러나 봅시다. 근엄하고. 뭔 드립을 치는지. 아니 진짜 뭔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 정보를 안 주는. 뭐야 이게 칭찬이 아니네. 아니, 칭찬이야 칭찬. 맞아요. 이게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많이 아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은 읽고 나면 뭐야? 읽고 나면은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맞아요. 싶었던 거죠. 그 연재를 2주마다 하나씩 하면서 평소보다 즉 연재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까?
연재를 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보다는 책걸상에 오면서 책을 읽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아, 책걸상 때문에 독서량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책걸상에서 같이 읽은 책들이 꽤 많죠. 있죠. 많죠. 네, 많고. 기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전은 혼자서 열심히 읽은 거고 맞아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읽는다기보다는 예전에 음. 읽었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니까.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아주 약간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됐던 게 우리가 박평을 그렇게 정말 괴롭히고 박평이 아무 도움 안 되는 이 방송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미안함이 있었는데 약간 줄었어. 도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 진짜. 때문에 책을 읽은 다음에 요거를 또 나름대로 또 네. 다른 데 써먹는구나. 네. 약간 기뻤죠. 네. YG도 이거 뭐 기획회의 이런 데 글도 쓰고 한국일보인가에도 책걸상에서 읽은 거 가지고 글도 쓰고 다 뭔가 써먹잖아. 아니, 나만 뭐 아무 데도 못 써먹어. 노 반대죠. 저는 뭐가 반대야? 기획회의나 한국일보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을 책걸상 애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JYP를 위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죠. 저는. 아무튼 책걸상 방송을 위해서 드리는 그 공을 뭔가 다른 쪽에도 써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한 걸 책걸상을 위해서 써먹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지? 하여튼 다 호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책 많이 읽고 그냥 딴 데 아무짝에 도움 안 되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리고 그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약간 억울한데 내가 한국일보나 기획회의에 연재하는 책 중 큐레이션하는 책 중에서 좋은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난 책걸상 청취자들한테도 소개하고 싶거든. JYP 때문에 소개를 못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 필터링이 있죠. 필터링 돼가지고 해 그냥 자체 필터링, JYP 필터링. 그냥 하면 되는데 유혹하는 YG로. 맨날 유혹하는 YG 하라 그러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와서 읽은 책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다 못 풀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내 의도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때 상호작용에 의해서 못 하고 가는 말이 엄청 많고 또 어떤 방송은 뭐 이런 방구도 못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거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박평이 우리가 책을 같이 하면 정말 그 박평이 쓰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노트에다가 이제 빽빽하게 막 써왔는데 지금은 안 써와. 돌아가는 길에 그 얼마나 무색해지는지 아세요? 그게. 네. 내가 이러려고 그 노트를 그렇게 열심히 써왔나 자괴감이 맞아요. 들었군요. 그러니까 점점 저 노트의 분량이 줄어들더니 빈손으로- 오늘은 앞에 아무것도 없네. 네, 펜조차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평이 읽은 책을 가지고 칼럼을 쓴 건데 뭐 책에 관해서 글을 쓰는 거는 뭐 독후감도 있고 서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끝부분 엔딩을 살펴보면서 그 책을 해설하는 독특한 형식의 평론 이거는 혹시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까? 그 컨셉이 너무 절묘했어요. 다른 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문장들 보고 하는 경우는 많아서. 근데 그 이제 첫 문장 에세이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들을 모은 책들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그 컨셉으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되게 도식화될 수 있고. 근데 끝은 이건 제가 뭐 북콘서트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얘기를 한 내용이기는 한데 처음에는 아주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 거였어요. 편집자로 일을 하니까 이제 작가들이 원고 보내고 나서 이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작가들은 끝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저 이제 완성도 혹은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독자들이 제일 안 읽는 게 끝인데. 끝이기도 하고 독자들이 독서를 할 때 끝이 이렇게 끝났어. 끝이 너무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열심히 읽었는데 끝이 왜 이래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 진짜 욕설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읽는데요.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런데 끝까지 읽는 사람은 정말 그 책에 반했거나 뭐 의무감이든 어쨌든 간에 책임감을 읽고 끝까지 읽는 건데 근데 그 끝까지 읽은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 게 또 끝이니까 좀 부담스러운긴 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원고지 뭐 10장짜리 칼럼이나 뭐 20장짜리 글 쓸 때는 그래도 끝을 맺는 게 그 글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근데 원고지 이제 1000장, 2000장짜리 작품에서 마지막에 몇 줄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좀 덜하긴 한데 근데도 끝이 되게 인상적인 작품들은 항상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읽어왔는데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그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순간에 오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다 추상적인 거고 사실 그 작품을 읽는다는 게 인생에선 경험하지 못한 어떤 전체를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막 진행이 되고 어쨌든 결과에 이르고 근데 살면서는 어떤 결과에 이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늘 그냥 맞이하거나 내가 스스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탐독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여기저기 쓴 거를 모아서 재배열해서 낸 책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기획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쭉 이어서 쓴 책이 지금 보니까 한 4권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책들은 엔딩을 마지막에 쓸 때 되게 고심하면서 맞아요. 제일 근사하게 마무리해 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나고. 그 여행 준비 기술도 마지막 장 쓸 때 좀 고민 좀 했잖아요. 마지막 장을 쓰는 형식도 네, 고민을 했고 네. 마지막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챕터의 형식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서 그렇죠. 좀 고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요. 여준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에필로그 같은 데 쓰는 뭐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글 속에 섞어버리는 형태로 시도를 해봤는데 네, 하여튼 엔딩은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놀랍게도 그 책을 읽는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본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아니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의 1에서 그냥 포기한다고요. 다 읽는 경우가 그러니까 다 읽는 사람은 진짜 한 10%?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그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생각이 안 나는데 킨들로 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구나. 맞아. 그러니까 아마존 킨들로 책을 읽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지 끝까지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3분의 1 지점에서 거의 대부분이 포기를 하고 끝까지 읽는 사람들은 별로 그 얘기 들으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런 통계 내갖고 공개하면 재밌겠다. 끝까지 본. 영화 중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많은 비율 뭐 그런 거 있을걸요 아마. 드라마 중에서 에피소드 1부만 보다가 때려치우는 거 가장 높은 비율 초반 완전 망한 작품 이런 거. 맞아요. 우리 책걸상 방송도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는지. 책걸상은 짧으니까 끝까지 들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듣는데 그 예전에는 저거 이제 습관 고치려고 좀 많이 들었었어요. 하도 구박을 하니까 JYP가 이 방송 못하는 인간 하면서 그래서 그 재밌어요. 뭐가요? 책걸상이. 아이고. 그 방송을 듣고 좀 늘어야 될 텐데 지금. 뜻밖의 재밌어. 아이고. 나는 그래서 지가 녹음해놓고 한참 있다 다시 들어보니 재밌더라고. 재밌어. 그래서 나는 책걸상 청취자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왜 재밌다고 하는지 알겠어. 실제로 재밌거든요. 보통은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전 진짜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제정신인 건데. 너무 신선해. 직접 안 들어봤잖아요. 나 들어봤지. 많이는 안 들어봤잖아요. 많이는 안 들어보고 가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사실.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그렇긴 해. 지금 앞에서 소연 PD 너무 기가 막히다는 깊은 한숨 들었어요.
아니 소연 PD만 재미가 없나 봐. 저것들이 왜 저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네요. 그 저는 이 엔딩 노트라고 하는 컨셉도 굉장히 일단 약간 유니크한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경력 있는 편집자들을 제가 이제 종종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컨셉을 너무 잘 잡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컨셉을 어떻게 잡았지 하면서 약간 부러움 반, 약간 감탄 반 했던 반응들을 많이 접했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면서 약간 왜 엔딩 노트를 썼는지에 대해서 저자로서 독자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설득됐는데 그 제가 그 세 문장을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첫 문장은 읽지 않은 사람의 눈길을 끌어야 하는 반면 마지막 문장은 읽은 사람의 납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저는 설득됐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읽은 사람만 그 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광활한 세계다. 이것도 근사하면서도 납득이 됐고 이게 세 번째가 진짜 기가 막힌데 이거 진짜 본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청문회 말해봐, 같은 얘기 일단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작품의 마지막은 작가에게 끝인 동시에 독자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작품이 독자에게로 넘어오는 사이에 끝이 있다. 이걸 본인이 생각했다고? 본인이 생각했겠지. 그러면 그럼 누가 어디서 베꼈겠어? 말도 안 만한 되는 문장은 질문. 아닐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네. 내가 이 세 번째를 보고서 이 천재네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근사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책을 다 쓰면 JYP도 여행 준비 기술을 다 쓰면은 마지막 챕터 마지막 문장으로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서는 이제 떠나는 거죠. 그 제가 편집자라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거 너무 유니크한데, 너무한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박평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박평은 약간 나랑 같은 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어떤 과로? 또라이? 아니 또라이 말고 관종? 아니 그러니까 책걸상 진행자 크루가 4명이 있으면 그 4명을 내가 4식으로 나누면 약간 JYP랑 혼비님은 약간 천재과고 그다음에 나랑 이제 박평은 약간 노력파라고 노력파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번에 보면서 아이씨 뭐야 이 인간도 천재네. 아닙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제가 그 나머지 3명은 그냥 보통 사람이고 혼자만 바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럴 수도 3명이 천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래서 대화를 해야 돼.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박해진 평론가의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읽었다고 페북에 썼더니 또 한 분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약간 사기캐라고. 왜 사기캐냐면 글도 잘 써, 말도 잘해. 근데 그 와중에 책도 많이 읽어. 세 번째는 책도 잘 만들어. 진짜 사기캐라고 막. 그 양창섭 선생님이랑 너무 불편한 자리네요 지금. 저자로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네. 등이 막 뜨겁고. 그 딱 한 번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네. 그 얘기는 왜 안 해요? 심지어 뭐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글에? 아름답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그런 같은데. 게 있었나요? 아무튼 이번 주에는 박혜진의 엔딩 노트라는 부제가 붙은 이제 그것을 보았어라는 근사한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댓글 조금 소개하면서 일단 월요일 방송분은 맞춰볼까 합니다. 바나나님이 자기가 고른 책으로 바나나님 헌정방송 한 거에 대해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한 남자. 네. 후훗 제가 고른 책이 방송되다니 헌정방송은 이런 감동이 있군요. JYP님을 위해 가급적 길지 않은 책을 후보작으로 고르려고 신경 썼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줄거리도 안 알려준 방송이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감동하며 들었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로가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 같이 나이 들어가며 따라 읽을 작가가 있다는 게 좋았는데 세 분 모두 즐겁게 읽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에 출근해서 심술 났었는데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나님 시즌 5 펀딩은 참여하실 거죠? 네. 이미 하셨나? 네, 그 EDR 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한 남자 잘 읽었습니다. 마티네어 끝에서보다 좋던데요. 호적까지 바꿔가며 열심히 잘 살아보려던 그 남자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안타까움이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JYP 말씀처럼 작가의 허세는 여전. 우리 동네님 나는 누구인가 작가 의도가 너무 드러나게 강조된 느낌입니다. 사회적 의식은 확실히 더 드러내고 있어서 노벨상 의식한다는 YG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책걸상 추천으로 우선순위로 기대감 가지고 읽었는데 물론 좋았지만 저는 2년 전 책걸상 추천작 마티네의 끝에서가 더 좋았습니다. 두 분이 두 분 의견이 갈려요. 그 플라님 같은 경우는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는 박평님과 함께 문학 토론하는 시간이 특히 재밌습니다. 두 분이 히라노 게이치로의 센티멘털 단편집 제목이기도 했어요. 센티멘털을 40대 중년 감성으로만 몰아가려 하실 때 고군분투하시던 우리 박평님 제가 응원했습니다. 책걸상에 고화함을 추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근대사나 사회 문제에 대해 의식 있는 발언을 해왔던 작가라서 작품에 제일교포 3세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벨상에도 관심이 있겠지만요. YG님이 기자의 본능으로 어떻게 하든 날카로운 비판, 딴지를 시도하실 때면 밤에 우리 영혼은의 4줄 요약 사건이 떠올라서 아니 이 양반이 하다가도 픽 웃음이 납니다. 동네 바보형 같았던 그 클립은 아직도 우울할 때 종종 들어요. 네, 그리고 김영하 작가의 신작 왜 안 하시냐는 질문은 JYP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오늘 YG 바보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가요? 밤에 우리 영혼은 4줄 요약은 어떻게 됐던 거죠? 다 까먹었네 또 내용을. 그러니까 4줄 요약을 뭐라고 했는데 제가 했는데 둘 다 되게 실수하면서 비웃었고 그게 무슨 요약이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있어요. 봐요. 그 이듀님, EDUU님 동감합니다. 평소 똘똘한 YG님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4줄 요약이었죠. 얼마 전에 다시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뒤이은 JYP님과 박평님도 신통치는 않아서 우리도 4줄 요약을 했었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다고 그러면 당신들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두 분도. 나중에 4줄 요약 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YG는 오래 생각해서 준비해온 4줄이었고 우리는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었어? 너 아니에요. 아니야? 맞다. 내가 메모장에 써왔었죠. 그러니까 준비해온 거하고 즉흥적으로 한 거랑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YG가 더 바보인 걸로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네. 너무 재밌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정작 소설은 저랑은 잘 맞지 않아서 다시 방송 들으며 이렇게 좋은가 다시 읽어볼까 싶었습니다. 근데 플라님께서 댓글 남기셔서 밤에 우리 영혼은 다시 읽기 전에 플레인송 읽기를 추천합니다. 켄토 하루프의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저는 축복까지 다 읽었는데 책걸상 덕분에 소중한 작가를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플레인송 JYP도 읽고 저도 읽고 박평도 다 읽었잖아요. 밤에 우리 영혼은 한 다음에 저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 언제 이제 혹시 시즌 5 하게 되면 켄토 하루프 특집 방송 새로 읽은 책 읽을 시간 없고 좀 급할 때 비상용으로 쟁여놨다가 플레인송 좋습니다. 플레인송 할 수도 있겠죠. 김영하 신작을 왜 안 하시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다는데 우리가 소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팔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네. 굳이 우리까지 나서서 김영하 작가님이 여기 출연하면 우리 소개한다. 내가 책걸상 너무 출연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